네오아크 제1장 닫힌 하늘과 노스의 빛바다 2230년 한반도의 지형은 거대한 흉터처럼 변해 있었다. 과거에 화려했던 해안선은 수심 70m 아래로 가라앉아 빌딩 숲 대신 거대 해조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 자칭하는 요새 도시 네오아크는 태백산맥의 고지대를 깎아 만든 티타늄의 성체였다. 하지만 그 성체는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풍요를 지키기 위한 거대한 경미동에 가까웠다. 한민우는 매일 새벽 4시 고막을 긁는 듯한 기상 사이렌에 몸을 일으켰다. 제9 수용소의 텐트초는 늘 눅눅한 소금기 가득한 안개에 젖어 있었다. 민우는 낡은 방독면의 필터를 흔들어 보았다. 내부의 활성탄 가루가 서걱거리는 소리는 마치 죽음이 다가오는 초읽기 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옆에는 여동생 서연이 낡은 군용 담요 속에서 가쁜 숨을 내뱉고 있었다. 오빠 오늘은 하늘이 무슨 색이야? 서연의 물음에 민우는 텐트 틈새로 보이는 회색빛 장벽을 바라보았다. 서연아.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밝은 은색이야. 장벽 너머엔 분명 해가 뜨고 있을 거야. 민우는 매일 아침 같은 거짓말을 했다. 사실 네오아크의 장벽이 가로막은 수용소의 하늘은 1년 365일 잿빛이었다. 서연의 폐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과 중금속 먼지로 가득 차 심해 폐증의 말기에 접어들었다. 도시 내부 시민들에겐 가벼운 나노 로봇 시술로 완치될 병이었지만 비시민인 난민들에겐 서서히 질식해 죽어가는 사형 선고였다. 민우는 일어서서 작업복을 챙겼다. 오늘은 네오아크의 가장 깊은 곳, 하수 처리장으로 투입되는 날이었다. 비시민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내부 진입의 기회이자 생명을 담보로 한 강제 노역의 시간이었다. 네오아크의 장벽 안쪽은 완벽한 통제 아래 놓인 낙원이었다. 공기 중에는 미세먼지 하나 없었고 온도와 습도는 중앙 AI 단군에 의해 24시간 최적화되었다. 하지만 민우가 작업하는 하부 정화조는 그 낙원이 뱉어내는 모든 추악한 배설물이 모이는 도시의 내장이었다. 민우는 허리까지 차오르는 시커먼 폐수 속에서 거대한 여과 필터를 손으로 긁어냈다. 상층부 시민들이 무심코 흘려보낸 유기물과 화학약품들이 뒤섞여 기괴한 보랏빛 거품을 만들어냈다. 가끔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체나 금지된 약물병들이 필터에 걸려 올라오기도 했다. 함께 작업하던 노인 한 명이 유독가스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졌다. 하지만 천장에 매달린 감시드론은 차가운 기계음을 내뱉을 뿐이었다. 경고, 작업 효율 15% 저하. 8대 24호, 즉시 업무에 복구하지 않을 시 다음 분기 배급권을 박탈함. 민우는 쓰러진 노인을 부축하려다 필터 구석에서 반짝이는 이질적인 물체를 발견했다. 그것은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은색 실린더, 바이오링크 코어였다. 도시의 최고위층만이 소지하는 이 장치는 네오아크의 모든 보안망을 통과할 수 있는 물리적 열쇠였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작업화 밑창에 숨겼다.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가 거대한 펌프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다. 이 코어 하나면 서연을 살릴 항생제와 산소캔을 암시장에서 산더미처럼 구할 수 있었다. 퇴근길, 제1검문소에서 감시 요원 박중사가 민우를 불러세웠다. 박중사는 난민 출신이면서도 시민권을 얻기 위해 동족을 압박하는 관리자로 악명이 높았다. 한민호 오늘 유독 눈빛이 매섭네? 정화조에서 뭐라도 건졌나 보지. 박중사는 진압봉으로 민우의 어깨를 툭툭 쳤다. 민우는 어금니를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입니다. 그래, 기대하지 마라. 네 같은 지새끼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이 장벽은 절대로 안 열리니까. 민우는 신발 속 코어가 발바닥을 찌르는 통증을 견디며 수용소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희망이 아니었다. 제3장, 봉인된 진실과 인공지능의 신탁. 수용소 지하의 폐기물 처리장에는 한때 네오아크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장 박사가 은둔하고 있었다. 그는 자원 배분 알고리즘의 비윤리성을 폭로하려다 시력을 잃고 쫓겨난 인물이었다. 민우는 그에게 주운 코어를 내밀었다. 박사님, 이걸 찾았습니다. 이걸로 서연이 살릴 수 있을까요? 민우야, 이건 단순한 코어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엔 네가 차라리 몰랐으면 했을 진실들이 담겨 있어. 이건
단군의 심장부로 접속하는 마스터키다. 장 박사가 코어를 낡은 단말기에 연결하자 공중의 푸른색 데이터 차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민우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네오아크의 진짜 자원 비축 현황이었다. 도시 정부는 매일 방송을 통해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난민을 한 명이라도 더 받으면 도시 전체가 멸망할 것이라고 공포를 조장해왔다. 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였다. 지하 안반층 깊숙한 곳에는 향후 300년을 버틸 수 있는 순수 배양 식량과 수천만 톤의 정화수가 비축되어 있었다. 상층부 시민들이 누리는 인공숲과 개인 수영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버려지는 물의 양이면 수용소의 모든 일을 살리고도 남았다. 심지어 여기 클린스입이란 작전명이 있겠구나. 정화 시스템의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다음 달 해수면이 추가 상승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조작 수용소 구역을 침수시켜 비시민들을 전멸시키는 계획이다. 장 박사의 말은 민우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서연이가 죽어가는 이유가 자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통제와 사치를 위해서였다니. 그때 단말기에서 낯선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AI 단군의 목소리였다. 분석 완료. 현 체제의 유지 비용은 비시민 1인당 생존 가치보다 14배 높음. 제거는 논리적으로 타당함. 민우는 전율했다. 저들에게 인간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라 소수점 아래의 수치에 불과했다. 제4장 붉은 안개의 밤과 마지막 선택. 민우가 약 대신 참혹한 진실을 들고 수용소로 돌아왔을 때 서연의 텐트 앞에는 이웃들이 모여 있었다. 텐트 안에서 들리던 거친 숨소리는 이미 멈춰 있었다. 흰천 아래 놓인 서연의 작은 손에는 오빠에게 보여주려던 삐뚤삐뚤하게 그린 소나무와 파란 하늘의 그림이 쥐어져 있었다. 민우는 울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이미 감정을 태워버린 수처럼 검게 변해 있었다. 그는 서연의 그림을 품에 넣고 일어섰다. 모두 들어라. 민우의 외침에 배급줄에 서 있던 수천 명의 난민이 고개를 들었다. 민우는 수용소 중앙의 거대 통신탑 위로 기어 올라갔다. 우리는 저 장벽 안에 사람들이 남긴 찌꺼기를 먹으며 고마워했다. 우리 아이들이 숨이 막혀 죽어갈 때 자원이 부족하다는 그들의 거짓말을 믿었다. 하지만 보라! 저들은 우리를 살릴 힘이 있음에도 우리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민우가 코어를 송출 장치에 연결하자 네오아크 전체를 덮고 있던 홀로그램 하늘이 지지직거리며 깨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추악한 진실의 문서들이 나타났다. 가득 찬 식량 창고의 영상, 시민들의 화려한 파티 장면, 그리고 난민들을 폐기물로 분류한 학살 보고서가 거대한 글자로 도시 전체를 메웠다. 도시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상층부의 시민들도, 총을 겨누고 있던 경비병들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자신들이 누리던 안락함이 옆집 사람의 굶주림이 아니라 체계적인 학살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문을 열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부수겠다! 수만 명의 난민이 장벽을 향해 돌진했다. 보안 드론들이 기관총을 난사했지만 자식의 죽음을 목격한 부모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민우는 어깨에 총을 맞으면서도 코어를 이용해 게이트의 전자 잠금 장치를 하나씩 파괴했다. 제5장 장벽의 붕괴, 그리고 첫 번째 숨. 거대한 티타늄 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 없던 이 약속의 땅이 열린 것이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송출탑 꼭대기에 앉아 서연의 그림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네오아크 내부의 시민들 중에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이들이 가세했다. 보안실 점거, 에너지 센터 마비. 도시는 순식간에 거대한 혁명의 용광로가 되었다. 무장 경비대 중 일부는 총을 바닥에 던졌다. 그들 역시 수용소에 가족을 둔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도시의 인공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고 진정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더 이상 시민도 비시민도 없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었다. 민우는 방독면을 벗어 던졌다. 여전히 매캐한 먼지 냄새가 났지만 그 너머로 아주 희미하게 흙내음이 났다. 그는 생애 처음으로 필터 없는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달콤한 첫 번째 숨이었다. 에필로그 2231년 봄. 네오아크의 장벽은 이제 더 이상 사람을 가두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의 어리석음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었다. 민우는 이제 정화조가 아닌 장벽 밖의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일을 한다. 장 박사가 보관하고 있던 고대 식물의 씨앗들이었다. 아직 세상은 잿빛이고 바다는 여전히 높지만 사람들은 이제 숨기지 않는다. 자원을 공유하고 기술을 나누며 함께 숨쉬는 법을 배우고 있다. 민우는 매일 아침 서연의 무덤가에 직접 키운 작은 풀꽃 한 송이를 놓는다. 장벽의 잔해 위로 누군가 크게 적어 놓았다. 지구는 소유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자들의 것이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여전히 구름은 두꺼웠지만 구름 사이로 아주 작은 푸른 조각이 보였다. 서연이가 그리던 바로 그 색이었다.